이 20부작 대서사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외로웠던 개혁군주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1부 우리는 요나라에 약속한 친조를 파기한 고려가 분노한 요나라의 3차 침략 위기 앞에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노장 강감찬이 최고 지휘관으로 나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18년 소배압이 이끄는 요나라 10만 대군이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남하했습니다.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고려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결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별을 꿰뚫는 지략과 천하를 읽는 해안으로 고려 군민들을 이끌고 침략군을 섬멸할 대규모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고려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운 요나라 대군에 맞서 고려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변혁의 12번째 막을 열며 강감찬 장군의 지략이 빛났던 흥화진 매복작전의 극적인 현장, 지친 요나라 군대를 개경 앞에서 물러나게 한 고려 군민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요나라 10만 대군을 고려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여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우리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 귀주대첩의 전율 넘치는 역사적 순간과 그 위대한 의미를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고려 영웅들의 위대한 승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1018년 요나라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진격해왔습니다. 고려의 총사령관 강감찬 장군은 먼저 흥화진, 현의주 일대에서 요나라 군대의 기세를 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감찬은 흥화진 앞 벌판 내천에 쇠줄로 방죽을 만들어 물을 막아두고 요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물꼬를 터서 적군을 물속으로 휩쓸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숨어있던 고려 군사들이 숲속에서 대규모로 튀어나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흥화진 일대에서 강감찬 장군의 치밀한 전략으로 요나라 군은 예상치 못한 대혼란에 빠졌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라 군대의 목표는 개경이었고 강한 승리 의지를 가진 소배압은 일부 병력을 희생시키며 강력하게 남하를 시도했습니다. 강감찬은 요나라 군대가 곧바로 개경으로 향할 것임을 알고 곳곳에 수비대를 배치하여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끊임없이 추격하며 괴롭혔습니다. 지친 요나라 군대는 수많은 고려군 및 의병들의 저항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요나라 10만 대군은 개경 근처까지 도달했지만 그들은 이미 강력한 피로와 굶주림, 병사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전투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종은 이전 2차 침략 때와는 달리 절대 수도를 버리지 않고 결사항전할 의지를 굳건히 보였습니다. 개경 수비대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많은 백성들 역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썼습니다. 고려 총사령관 강감찬 장군의 명령 아래 고려 군민들은 강력한 의지로 단결하여 요나라 군대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결국 수도 함락에 실패하고 막대한 피해만 입은 소배압은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려 땅에 머무르다가는 전멸당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배압은 지친 요나라 대군을 이끌고
개경 북쪽 방향으로 돌아 회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이미 소배압의 퇴각 경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각하는 요나라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주, 현 평안북도 구성에서 벌어진 귀주대첩입니다. 1019년 소배압이 이끄는 요나라 잔여 병력이 귀주 벌판에 도달하자 강감찬 장군은 명장, 강민첨 등 고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대대적인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강감찬은 이곳에서 이미 수많은 기마 병력과 보병 부대를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고려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감찬 장군이 지형과 기상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전략에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 있던 요나라군은 고려군의 맹공과 불리한 날씨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흥화진에서 매복 공격을 당했던 악몽이 재현되자 요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고려군은 도망치는 요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섬멸했으며 수만 명의 요나라 군사들이 고려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배압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몇 천의 병력만 이끌고 요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귀주대첩은 요나라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500년 역사상 가장 큰 외세 침략에 맞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라는 더 이상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야욕을 포기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인정받고 동아시아의 자주적인 강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려 왕실의 권위가 회복되고 국가적 단합이 강화되었습니다. 광종이 피로써 닦아놓은 자주 황제국 고려의 기상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북방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는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했으며 이후 수십 년간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략과 불굴의 의지로 고려를 구원한 영웅으로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는 고려인들의 마음속에 자주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광종피의 황제, 고려를 다시 세우다. 20부작 대서사, 다음 13부에서는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누린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 속에서도 문치주의의 심화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고 왕실 내부에서는 이자겸 등 외척 세력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또 다른 권력 암투의 불씨가 싹트는 과정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